혹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기초연금도 따로 받을 수 있는 건지 헷갈리시나요? 예전에 한번 신청했다가 탈락해서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포기하셨나요? 기초연금을 받고는 있는데 옆집 어르신보다 왜 내가 적게 받는지 이유를 모르시겠죠? 오늘 이 영상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2026년 만 65세가 되는 분들에게 나라에서 매달 최대 34만 9,700원을 그냥 줍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일하지 않아도 매달 통장에 꽂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걸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격이 안 돼서가 아닙니다. 몰라서 못 받는 겁니다. 1961년생이신 분들, 바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일해왔고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어머니였습니다. 자녀 뒷바라지하고 집 한 채 마련하느라 정신없이 달려온 세월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면 이상하게 불안해집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앞으로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할 건지, 경조사비는 또 어쩔 건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노후를 맞이한다는 건 생각보다 외로운 싸움입니다. 국민연금을 넣어왔다 해도 수령액이 빠듯한 분들이 대부분이고 퇴직금은 이미 자녀 학비나 전세금으로 녹아 없어진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정부가 만들어 놓은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면 매달 현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젊을 때 보험료를 납부한 만큼 돌려받는 거고, 기초연금은 납부 이력과 상관없이 나라에서 추가로 주는 돈입니다.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계신 분도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제도라는 것 먼저 확실히 짚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정작 내가 받을 수 있는 건지, 얼마를 받는 건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건지를 정확히 아는 분이 놀라울 정도로 적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2026년 기초연금에 대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부터 감액이 되는 이유, 그리고 수급자만 누릴 수 있는 숨겨진 혜택까지 전부 다룹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주변 어르신들께 설명해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편하게 시청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왜 기초연금이 이토록 중요한 걸까요?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 단독가구 월 최대 수급액은 34만 9,700원입니다. 부부가구는 월 최대 55만 9,52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2.1%가 반영된 금액이죠. 이게 적어 보이시나요? 잠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34만 원이면 1년에 약 420만 원입니다. 이건 아무 조건 없이 일하지 않아도 매달 통장에 꽂히는 돈입니다. 10년이면 4,200만 원이 넘습니다. 국민연금과 별도로 받는 금액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건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노후 생활의 기둥입니다. 특히 노인 가구의 월 생활비 구조를 생각해보면 식비, 통신비, 교통비, 관리비 같은 고정 지출이 매달 어김없이 나갑니다. 이 고정 지출을 기초연금 하나로 상당 부분 감당할 수 있다면 국민연금이나 다른 수입은 의료비나 비상금으로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기초연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노후 가계 설계의 핵심 축입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받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전부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벽에 부딪힙니다. 가장 먼저 마주치는 단어가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이게 뭔지,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내 월급이나 연금만 보면 되는 건지, 집이나 자동차도 포함되는 건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도무지 감을 잡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위 70%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나라에서는 소득 인정액이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이 소득 인정액이 정부가 정해놓은 선정 기준액 이하에 들어와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2026년 기준 그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입니다. 이 숫자 이하로 소득 인정액이 잡혀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란 단순히 내가 매달 버는 월급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공적 이전 소득까지 모두 합산해서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가진 것과 버는 것을 전부 합쳐서 하나의 숫자로 만든 것이 소득 인정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본인이 직접 계산하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공식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만들어 놓은 도구가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기초연금 모의 계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소득 인정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수급액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하려고 머리 싸매실 필요 없이 이 모의 계산기 하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계산에서 한 가지 다행인 소식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 근로소득 공제액이 월 116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향 조정된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 어르신이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월 150만 원을 버신다면 이 중 116만 원은 소득 인정액 계산에서 빼준다는 겁니다. 일을 한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무조건 깎이거나 탈락하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꺾지 않도록 설계된 겁니다. 그런데 이 소득 인정액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기초연금 자격에서 무조건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아예 신청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직역 공적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은 직역 공적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공무원 연금을 월 10만 원만 받고 계시더라도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직역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소득이 많아서 탈락하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아예 심사 자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직역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자격이 되셔서 기초연금을 받게는 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액을 받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적게 나온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금액이 줄어드는 이유, 즉 감액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에는 감액이라는 함정이 3가지 숨어 있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내가 왜 남들보다 적게 받는지 영문도 모른 채 속상해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부 감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면 각자의 연금에서 20%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 최대 금액이 34만 9,700원이니까 부부가 각각 전액을 받으면 합산 약 70만 원이 되는데 여기서 각각 20%를 깎아서 부부 합산 최대 55만 9,520원이 되는 겁니다. 이건 단독가구와의 형평성 때문에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 식비 같은 고정비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조정한다는 논리죠. 두 번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이게 가장 복잡한 부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52만 4,550원을 초과하면서 동시에 A급여액, 즉 소득재분배 급여 금액이 26만 2,275원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영호 어르신은
국민연금을 30년 넘게 성실하게 납부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넘게 받고 계셨죠? 기초연금도 당연히 전액을 받을 줄 알았는데 막상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니 20만 원대였습니다. 나라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박영호 어르신, 국민연금을 그만큼 받고 계시니까 기초연금은 좀 줄여야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오래 납부해서 많이 받게 된 분이 오히려 기초연금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건 제한된 재원을 더 필요한 분들에게 배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세 번째, 소득 역전 방지 감액입니다. 이건 이런 경우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서 간신히 수급 자격을 얻은 분과 기준액을 살짝 넘겨서 탈락한 분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의 총 소득이 탈락한 분보다 오히려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일부 깎는 겁니다. 결국 선정 기준의 경계에 있는 분들은 전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감액 규정, 부부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이걸 모르시면 나는 분명 자격이 되는데 왜 이것밖에 안 나오지? 라는 의문에 시달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상을 끄시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십니다. 지금부터가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수급자만 누릴 수 있는 숨겨진 혜택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감액 규정까지 들으셨는데 그래서 나는 도대체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는 건지 궁금하실 겁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가장 빠른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복지로 모의 계상입니다. 소득과 재산 정보만 입력하면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 1355에 전화하시면 상담원이 직접 확인해 줍니다. 세 번째,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 대상 여부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10분이면 확인이 끝납니다. 복잡한 계산은 나라에서 다 해주니까 여러분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봤으니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추가 혜택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혜택들을 모르고 지나치시면 매달 수만 원씩 손해보시는 겁니다.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신비 감면입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 통신요금이 월 최대 11,000원까지 감면됩니다. 부가세를 제외한 요금이 22,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50%가 감면됩니다. 어르신들 중에 알뜰폰을 쓰시면서 월 요금이 만원대인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경우 통신비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한 달에 몇천 원이라 해도 1년이면 꽤 큰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혜택을 받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대전에 사시는 김말순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3년째 받고 계셨는데 통신비 감면이 된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아셨습니다. 3년이면 약 40만 원 가까이를 그냥 더 내신 겁니다. 아는 분은 챙기고 모르는 분은 고스란히 날리는 돈입니다. 둘째, 노인 일자리 사업 우선 선발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에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형은 월 30시간 활동에 29만 원의 수당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달에 30시간 활동하면서 월 29만 원을 추가로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기초연금과 합치면 단독가구 기준 월 6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는 셈이 되죠. 셋째, 비과세 종합저축 혜택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원금 5천만 원 한도로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저축 상품입니다. 일반 예금은 이자에서 15.4%를 세금으로 떼게 나는데 이 상품은 세금이 없습니다. 5천만 원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 놓으면 그 이자를 한 푼도 안 떼이고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목돈이 있으신 어르신들은 반드시 이 혜택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아직 영상 끄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이 여러분의 내년, 내후년 통장 잔고를 바꿀 수 있는 정보입니다. 향후 기초연금 인상 계획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저소득 어르신,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시작으로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될 계획입니다. 현재 최대 34만 9,700원에서 40만 원이면 약 5만 원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대상이 저소득층부터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앞으로의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던 것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극빈층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여나갔습니다.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제도 때문인데 결국 기초연금을 받아도 실질 소득은 변하지 않는 허무한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나라에서는 이렇게 말해왔던 겁니다. 기초연금 받으셨으니까 생계급여는 그만큼 줄이겠습니다. 한쪽에서 주고 다른 쪽에서 빼는 주머니를 바꿔넣는 것과 다를 바 없었죠. 이걸 정부가 개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극빈층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하고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실현되면 가장 어려운 형편에 계신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돈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정보를 파악하셨습니다. 남은 건 신청뿐입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온라인 신청입니다. 복지로 누리집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신 다음 그대로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자녀분이 대신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가능하신 분들께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문 신청입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 작성부터 제출까지 도와드리기 때문에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찾아뵙는 서비스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 13555에 연락하시면 담당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포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신청 시기입니다.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생일이신 분은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일이 되기 전에 미리 신청해 놓으셔야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바로 수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지나고 나서 뒤늦게 신청하시면 그만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놓치시는 겁니다. 또 하나, 과거에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도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바뀌었거나 올해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기준을 넘겼지만 올해는 통과할 수 있는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한번 떨어졌다고 영원히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때 여러분은 기초연금에 대해 막연하게만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 왜 감액이 드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그리고 수급자만 누릴 수 있는 추가 혜택까지 전부 아시게 되었습니다. 정보의 격차가 곧 돈의 격차가 되는 시대입니다. 같은 자격 조건인데도 몰라서 못 받는 분, 신청 시기를 놓쳐서 몇 달치를 날리는 분, 이런 분들이 여전히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제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정보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한 달 생활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2026년이 경제적으로 든든하고 안정적인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